자, 6번 가겠습니다. 156페이지 6번. 사용자 정의함수 fn 비고를 작성하여 다음 영역에 표육의 다음 영역에 비고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어 fn 비고는 현재 강의수와 수강 인원을 인수로 받아 비고를 계산하는 함수이다. Alt F11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 가서 작업하셔야겠네요. Alt F11 삽입의 모듈 이거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고 없이 자, 두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수강 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 수가 30 이상이면 강의 수가 15 이상이면 공백 그 외에는 강의 축소라고 표시하죠. 세 가지 값을 표시, 처리해야 될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앞에 배웠던 else if가 들어가는 if 구문을 처리하시면 되지만 문제에 세 번째 삼각형이 뭐라고 되어 있죠? select case 문. 자, 새로운 구문입니다. 자, 이 구문은 방금 하셨던 else if가 들어가는 구조와 같은 내용의 구문입니다. 자, 사용법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select 구문의 시작 select case 경우의 수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우의 수를. 그럼 경우의 수가 나오려면 뭔가 값이 변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현재 강의수 아니군요. 수강인은 문제에 있는 시기의 수강인은 나누기 현재 강의수의 값이 변화무쌍하겠죠. 이런 여기에 따른 경우의 수를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경우의 수를 자 케이스 경우의 수가 어떤 게 있는지 나열합니다. 케이스 경우의 수. 그러면 수강 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 수가 30 이상이면 자 앞에 봅니다. 이렇게 적으면 적으면 되겠지만 귀찮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하나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 내용 대신에 저 식 대신에 이제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에서 이제라고 하는 건 현재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값은 6단계에서 요 내용 있죠. 요 값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는 코드 현재 값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값 수강인은 나누기 현재 강의수가 30 이상이면 엔터 쳐서 다음 줄에 처리 방법 FM 비고는 강의 또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케이스 수강인은 나누기 현재 강의수 이렇게 적기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라는 코드를 통해서 현재 값 수강인은 나누기 현재 강의수 값이 15 이상이면 FM 비고는 엔터 줄 바꿔서 처리 내용은 공백 문자로 처리하겠다. 자, 그 외 나머지 경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 외 나머지 케이스 else 한 칸 띄우고 케이스 else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엔터 쳐서 줄 바꿉니다. 처리 방법 FM 비고는 강의 축소 그리고 구문이 끝이 나면 구문의 끝을 알려줘야 됩니다. end select 아니요. 이건 전체를 자 보세요. 자 해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30 이상인 부분 처리 끝났죠? 있어요 없어요? 그럼 15 이상이라고 해요.
30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순수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전 단계 다음부터 현재까지라고 있어요. 이건 MS사 제품이 다 이렇습니다. MS 조건을 적을 때. 자, 이건 이건 해석을 이전 단계 다음인데 이전 단계 없잖아요. 그럼 현재까지 30 이상까지 해서 이건 이전 단계 다음 이전 단계가 어디죠? 30 이상이죠. 다음은 어디입니까? 30 미만부터 현재까지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엑셀이 되든 엑세스가 되든 VBA가 되든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요. 조건에 대한 해석. 이전 단계 다음부터 현재까지로 저렇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지 않는다. 자, 닫으면 자동 저장이 되고 저거 엑셀이나 뭐 조건 적을 때 저기 처음 뭐 함수 이런 거 하실 수식 작업하실 때 많이 틀립니다. 방금 질문하셨던 내용들. 보통 이제 연산 작업 2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자, 닫으면 자동 저장이 되고 나와서 R19셀에 FM 비고는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인수의 순서, 현재 강의수, 상대 참조, 콤마, 수강인은 상대 참조. 그러면 엑셀이 되든 액세스가 되든 if 구문 요 구문은 엑셀에서만 사용자 정의함수 프로시저 엑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액세스 프로시저에 가도 또 나옵니다. 이 구문은. 그러니까 오늘은 기본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액세스에 가면 이제 실습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프로시저 관련 이야기 이제 복습하러 갑시다. 자, 계산 작업 파일 닫을게요. 다 닫으세요. 닫기. 파일 탭에 열기, 가운데 찾아보기, 기타 작업, 이론 폴더 안에 기타 작업. 자, 수강 현황 시트. 이제 이야기해야 될 거 다 있는데 딱 변수 하나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기본 틀입니다. 여기 조금 디테일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내버려 두시고 저 따라오세요. 그냥 수강 현황 시트 그냥 선택하시고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제 화면. 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제 화면 보세요. 사원 현황. 죄송합니다. 사원 현황. 수강 등록 시트는 오늘 돌아가셔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수강 등록 시트는 제가 조회 시트까지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사원 현황 시트 선택하시고 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 보시는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실 때 아이디 패스워드 다 입력하고 계시죠? 잘못 입력하면 뭐라고 뜨죠? 응? 오케이. 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하면 요런
창이 뜨죠. 무슨 창입니까? 이 창이. 뭔가를 알려주는 창이죠. 정보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런 창을 우리가 이런 구조도 폼이라 그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는 폼이라 그럽니다. 대하상자도 셀시식 대하상자도 마찬가지고요. 폼이라 그러고 용도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좀 틀립니다. 이걸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 해서 메시지 상자라고 그럽니다. 메시지 박스라고 그럽니다. 이 형태를, 이 폼의 형태를. 그래서 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지금 더 보여드릴 겁니다. 삽입. 죄송합니다. 어디가 살 거냐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 살 겁니다. 그리고 기본 프로시저 작업할 거거든요. Alt F11 삽입에 모듈 가서 할게요. 자, 깨끗한 모듈 아니죠? 자, 일반 명령입니다. 기본 명령, 기본 프로시저. 서브로 시작해서 자, 명령의 이름이 필요하고 가로 열고 닫고. 물론 거의 대부분이 인수가 없는데 인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거의 우리가 쓰는 건 없습니다. 일단. 어제 잠깐 보셨지만 타겟이라는 인수 보셨잖아요. 가로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 이런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주는 VBA 함수가 있습니다. VBA 함수. MSG 메시지 박스, MSG 박스라고 합니다. 자, 작성법은 한 칸 띄우고 그러면 X 함수에 이것도 함수죠. 그러니까 뭐 X를 함수처럼 이렇게 굵게 표시된 게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는 프롬프트라는 게 뭐냐면 요금이라고. 아이디가 없으면 확인하고 다시 입력하십시오. 저 문구라는 거죠. 문자를 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중따옴표 문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신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하시고. 자, 콤마, 인수인. 그 다음, 확인이라는 단추 많이 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 박스라고 하면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파일을 열어서 수정 편집을 하고 저장 가출을 주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자체를 딱 닫아버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안 하면 뭐 취소 이런 내용 뜨잖아요. 이것도 메시지 상자입니다.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자, 그게 보면 이제 단추가 뭐 확인 단추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여러 개의 단추가 나오는데 일단 엑셀은 확인 단추밖에 한 개만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저 단추 값이 어떻게 되냐면 꼭 두 번째가 단추 값입니다. VB OK only 외우셔야 됩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VB OK only 콤마 자, 그 다음 자, 콤마 세 번째 게 뭐냐면 여기 웹페이지 메시지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부분을 이게 타이틀 제목입니다. 창 제목. 그래서 뭐 폼 닫기나 문자 표시를 하겠다. 문자 직접 입력이니까 이게 이중따옴표 끝이에요. 그리고 엔터 치면 대문자로 바뀐다. 자, 기본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은 그 상단에 있는 초록색 단추 보이세요? 초록색 클릭 하시면 이렇게 폼 닫기,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확인해서 요 방금 설정했던 내용 다 나타나죠, 요거? 자, 확인하시면 아마 닫히고 모든 실행의 결과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명령의 실행의 결과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엑셀 프로그램 창에 나타납니다. 코딩은 어디 가서 하는 거라고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개체에 가서 하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 푸실 때 항상 이런 방법으로 쪼개서 항상 고민하세요. 지금은 힘들 겁니다. 근데 이게 엑세스까지 수업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엑셀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엑셀은 이제 기본을 배웠으니까. 자, Alt F11. 자, 출석 처리하겠습니다. 앞에요. 다운표. 자, 또 한 번 더 할게요. MSG 박스. 폰을 닫으시겠습니까? 리뷰 오케이 언니. 자, 세 번째 인수입니다. 엑셀 시간에 이중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 드렸죠? 공란 빈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아무 값도 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커서의 위치가 엔터나 커서의 위치를 바꾸면 대문자로 바뀐다. 자, 상단에 도구 모음의 초록색 단추 실행 단추로 갑니다. 기본 명령 실행 클릭.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제인데 여기 보이세요? 홈 닫기라는 제목 사라졌죠. 내용 없죠? 자, 이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확인. 자, 세 번째 유형 갑니다. 메시지 박스. 아까 띄우고. 자, 폼을 닫으면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뭐 어제 배웠던 데이터 함수라든지 VBA 함수, 뭐 타임이라든지 now라는 정수성이 있고 여기서 써나는 VBA 함수의 now, time, date는 가로 열고 닫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해져 있지 않은 값, 이런 함수 값도 여기 적으시면 되겠죠. 한칸 띄우고 VB OK only. MSC 박스. 자, 제 화면 봅니다. 작성하실 때 코드 작성하실 때 여기 보면 이꼴 요게 이제 단추의 단추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인수 값이. 네, 오른쪽에 이꼴 그 단추 값이 오른쪽에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VB OK only라고. 이게 뭐냐면 기본 값입니다. 컴퓨터는 이제 뭐 프로그램 코딩할 때 뭐 기본값을 생략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략 가능합니다. 적으셔도 되고요. 되도록이면 저는 적기를 원하는데 생략해서 보통 많이 쓰는 자료들이 많아서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인수 자리에 쌍따옴표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구분자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분자. 그리고 VBOKN이나 생략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럼 이렇게만 적어도 된다는 거죠. 엔터나 커서 위치를 바꾸시고. 그리고 초록색 단추 클릭 하시면 이렇게. 자, now 적었죠. not 표시되는 내용물이 날짜와 시간이 동시에 표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보이세요? 아무것도 표시를 안 했잖아요. now 옆에. 하니까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됐습니까? 제목에 어떻게 표시하는지까지. 자, 닫겠습니다. 자, 조회 가겠습니다. 조회 시트 가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등록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든지. 제가 이제 일단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도 총 10점인데 1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전달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교재 247페이지. 자, 자, 화면 봅니다. 조회 시트에 있는 보험주의 단추를 클릭할 겁니다. 클릭. 화면에 폼이 나타나네요. 코딩이 뭐죠? 저 폼이 나타나는 코딩이. 통째로 해보세요. 이렇게 해봅니다. 폼 이름.show. 저 보험량, 정확하게는 이름을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형태적으로 봤을 때 보험량식점 뭐? show. 어디 가서 작업해야 되죠? 응?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 폼이 뭐 할 때? 폼이 초기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초기화 이니시라이즈 이벤트. 폼한테 가서 코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 어제 강조해드렸던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벤트 발생하는 컨트롤 개체가서 코딩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집에 가서 바로 복습을 안 하면 모릅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제가 왜 복습하는 줄 아세요? 모르는 걸 처음 배웠으면 집에 가서 바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하니까 또 오르잖아요. 그럼 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그게 맞춰서 오셔야 나중에 고생을 더 한다니까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저를 평가하세요. 지금은 평가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마 제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료 단추 눌러볼까요? 바뀌네요. 코드가 뭐죠? 건너듭니다. 열심히 하셨군요. 그럼 이 코딩은 어디 가서 해야 되죠? 오케이. 처음에 있는 버튼, 종료 버튼, 네? 단추 버튼 언제 클릭할 때 문제에 클릭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네? 클릭. 자, 보험제의 단추 다시 누릅니다. 자, 여기 목록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코드는 그래서 코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제 그런 걸 배웠구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코드는 그냥 영어 단어 찾듯이 사전에 찾듯이 찾으면 됩니다. 그냥 로소스 이꼴 이중 다운표시 뭐가 된다고요? 셀 범위가 와야 된다고요. 자, 이건 언제? 폼이 이니시라이즈 초기화. 네? 요 사항일 때. 적지 마세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외우세요. 적는다고 그게 뭐 도움이 되면 제가 적으라 하지만 제가 적으세요 잘 안 하죠. 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집 와서 보고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외우세요. 계속 질문 던지잖아요, 제가. 그게 이제 답변할 때 좀 제대로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하시겠죠.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뭐 텍스트 상대에 뭐 오늘 날짜 데이트 입력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폼이 초기화될 때. 자, 닫겠습니다. Alt F11. 자, 따라오세요. Alt F11. 이 단추를 클릭할 때, 잘못 적었고요. 자, 그럼 저 단추는 어디에 있다고요? 조회 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6이라는 조회라는 시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있는 개체들 중에 CMD 조회라는 게 방금 이 단추의 본명이 CMD 조회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CMD 조회가 클릭 이벤트가 서버, 엔드 서버, 프라이빗, 보험량 시스템 쇼 보이세요? 이렇게 에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조회 폼을 쳤습니다. 보험량식 폼 쳤습니다. 상위 계층 내용을 보려면 더블 클릭. 그리고 아까 종료 단추를 에다가 클릭 이벤트일 때 종료 단추에 코딩한다. 기억나세요? 더블 클릭 하니까 언노드 미 보이세요? 이렇게 에어 가는 거라고. 무조건 틀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방금 뭐였죠? 폼이 보험량식 폼에다가 이제 코딩을 합니다. 여기다 이니셜 초기화가 발생했으니까 더블 클릭 하니까 유저 상위 계층 이름 그대로 쓸 수 없는 유저 폼을 대체 쓰고 초기화일 때 어제 배웠던 거 좀 다르네요. 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오셨으면 자, 코딩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 코딩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 목록을 표현하는 방법에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방금 제가 로우 소스라는 걸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 보험 양식 폼에 갈게요. 그럼 요 녀석의 이 콤보 상자, 콤보 박스, 이름이 CMB 종류. 자, 폼을 선택해서 검정색, 흰색 점이 나타납니다. 더블 클릭. 자, 폼이 초기화될 때 콤보 상자의 본명은 CMB 종류였습니다. 자, 목록을 표시하는 방법에 로우 소스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오른쪽에 셀 범위가 와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면 add item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add item. 이건 초록 색깔로 되어 있거든요. 초록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이건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동사형 꼴로 나타나는 메소드고요. 그러니까 항목을 추가하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값을 적습니다. 메소드의 값을 적을 때는 한 칸 띄우고 값을 적고 속성의 값을 적을 때는 이꼴이라는 내용을 쳐서 값을 넘겨줍니다. 자, 문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문자 값을 작성하려고 한다. 그걸 커말 적고 목록을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셀 범위에서 받아 쓰는 경우와 직접 입력하는 경우. 코딩이 다 되셨으면 자, 코딩이 다 되셨으면 닫으면 자동 지정이 되고 자, 조회 시트 상에 있는 보험조회 단추를 클릭합니다. 하면 쇼가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단계? 이니셜라이즈 단계는 거쳐버렸죠, 이미.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버리니까. 그 단계에 목록이 표시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자, 클릭하면 크말 저축보험 보이세요, 여기?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10점 받을 준비는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10점 이상 받는 어려운 내용, 변수 작성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보험조회 단추 클릭하시고. 자, 일단 요리만 넣고, 자, 문제 읽겠습니다. 접수 코드, C 접수 코드, 가로 열고 가로 안에 있는 건 그 컨트롤의 본명입니다, 본명을 선택하고, 자, 보험 종류, 선택. 뭐든. 선택하고 접수일자, T 접수자, 수강개월, T 수강개월을 입력 후. 잠깐만요. 248페이지군요. 24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자, 보험조회 단추 클릭. 보험 종류, CMB 종류.
요 녀석의 본명이 CMB 종류 방금 확인하셨죠? 컨트롤 조회할 보험 종류를 선택한 후. 자, 보험 종류 선택하시고 조회 가로 열고 CMD 조회 요건가 보군요. 단추를 클릭하면 월납부액 여기 TXT 월납액 납부총액 TX 납부총액 이자총액 TX 이자총액 가로 안에 있는 게 컨트롤 이름입니다. 이게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 해당하는 자료를 폼에 표시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리스트 인덱스 속성 사용.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 내용이죠? 음?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 내용입니까? 어제 했던 내용은 폼에 있는 내용을 시트상에 옮겼죠. 지금은 시트상에 있는 셀의 값을 폼의 컨트롤 값으로 표시를 해야 될 사이자예요.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코딩을 하면 됩니까? 근본적인 코딩은. 어제 셀상에 값을 나타내는 셀을 왼쪽에 두고 컨트롤을 오른쪽에 뒀잖아요. 컨트롤 이름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넘긴다 했잖아요. 지금은 두 개를 바꿔놓으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바꿔놓으면 오른쪽에 뭐 시트상에 있는 셀 주소 여기는 컨트롤 1업. 그러면 셀에 있는 내용이 컨트롤의 값으로 넘어간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언제? 조회 단추를 클릭할 때. 자, 바뀌었습니다. 내용 파악 다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쉽진 않지만 Alt F11 보험량 슈폼 안에 있는 조회 단추를 클릭할 때, 자, 더블 클릭하시기 전에 코딩하러 갈 때는 해당 컨트롤을 더블 클릭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제도 있었지만 CMB 종류, 여기는 TXT 월납액, TXT 납부총액, TXT 이자총액, CMD 종류, CMD 확인, 뭐 어쨌든 이 단추죠.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코드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확인, 자, CMD 확인 단추 클릭. 그 밑으로 가면 폼의 조회를 클릭한 후 추가될 프로시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엔드 좀. 그래서 여기 하시는데, 자, 위에 갑니다. 위에 있는 내용, 기존에 있던 내용 설명드릴게요. CMB 종류, TXT,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아무 값도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점 밸류 배우셨죠? 밸류는 엑셀에 함수 공부할 때 모든 종류 다라 그랬잖아요. 데이터 종류. 인수 작업할 때. 그럼 여기도 코드에서도 밸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특정하게 텍스트가 점 텍스트가 왔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CMB 종류에는 뭐? 종류의 문자 값을 넘겨받을 겁니다. 어떤 문자 값을? 아무 값도 없는 넘겨받을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죠? 여기에 선택이 안 되면 아무 값이 없겠죠. 누르는 순간 아무 값도 없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안 하고 그냥 누르면 뭐라고 뜹니까? 입력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잖아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선택 안 했죠. 보이세요?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 방금 하고 왔잖아요. 자, 그리고 if 구문도 배우셨고. 그러면 이 구문을 해석하실 줄 아셔야죠. 자, CMB 종류 텍스트 문자 값을 넘겨봤는데 아무 값이 없는 문자를 넘겨받았다면, 즉 선택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무슨 값을 처리한다고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다. 보험 종류를 반드시 선택하세요라는 문자 값을 표시한다. 그 다음 아이디 패스워드가 입력이 안 되면 그게 메시지 박스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죠? 아이디 입력란이나 패스워드 입력란에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코드로 셋 포커스라고 합니다. 포커스를 커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커스를 세팅하라. 어디에다가? CMB 종류에다가. 자, 보세요, 이제. 클릭. 닫았죠? 아, 잠깐만요. 자, 여기 선택 안 하고 커스를 여기다 뒀습니다. 커스를 여기다 뒀습니다. 조회. 확인. 하니까 커스가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어. 셋 포커스. 제가 이걸 왜, 바쁜 시각에 이걸 왜 설명드릴까요? 어딘가에서 나올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필기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실기시험에도 사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Alt F11.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여기다 적을 겁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필기시험 보실 때는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영어 단어 해석하듯이 해석해 나열어가면 큰 무리 없이 정확한 답은 찾지 못하겠지만 어렴풋이 감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냥 영어 단어, 그냥 기본적인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자, 밑으로 갑니다. 자, 가져와야 될 값은 건강저축보험을 선택하면 세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죠. 주택저축보험을 선택하면 네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죠. 목돈 마련 저축보험을 선택하면 다섯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죠. 행번호가.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면 여섯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죠. 무지개저축보험은 일곱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죠. 그러니까 콤마로 따지 행번호 열번호 따지면 3,2, 3,3, 3,4, 4,2, 4,3, 4,4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넘겨받아야 됩니다. 텍스트 월라백의 값점 밸류 오른쪽에서 누구한테? 셀스 가로 열고 행번호. 자, 방금 구조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몇 행에 있는 값을 넘겨받으면 되죠? 3? 무조건 3? 이러면 무조건 3이잖아요. 클릭할 때마다. 4? 잘 모르는 값이죠. 변수. 변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편하실 대로. 모르는 값이다. 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콤마. 몇 번째 열? 월납부액 열은 무조건 정해져 있잖아요. 3행, 4행, 5행, 6행, 7행에 가더라도 항상 뭡니까?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2행. 2열, 죄송합니다. 2열. 그러니까 상수값이죠, 이건. 가로 닫고, 점 밸류. 자, 그러면 y라는 게 변수라는 걸 누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 사용자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y가 변수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VBA 세상에서 저 y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변수 처리하실 때는 항상 변수 선언이 들어가야 됩니다. y가 변수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 코드가 팀, 변수명, 용도, age. 우리는 실기시험의 용도는 무조건 정수입니다. 인테저. 그리고 변수는 영원히 변수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변수값이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 y는 계산이 되어서 오른쪽 넘어오는데 변수값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계산하는데 어제 했던 거, 자 오늘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근데 이건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10번 중에 8, 9번은 어제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시트상의 데이터 입력한 행번호. 지금은 시트상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행번호. 데이터를 가져올 행번호. 의미가. Y의 의미를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가져올 행번호. 데이터 시트상에서 데이터 가져올 행번호 Y. 우리는 뭐 그게 가가 되든 그건 상관없고요. X, Y, Z가 되든 ABC가 되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를 모르는, 자, 우리가 3, 4, 5, 6, 7이라는 거 모르는 값이라고요. 자, 모르는 값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뭘 알고 있을까요? 문제에 보면 보험 종류를 선택한 후 뭡니까? 조회의 단추를 누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네요, 그러면? 조회의 단추를 누르기 전에 알고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뭡니까, 그게? 보험 종류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보험 종류를 선택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콤보 상자의 목록, 자, 목록에서 뭡니까? 건강저축을 주택마련, 목돈마련, 연금저축, 무지개저축보험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건강저축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쭉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이제 이건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콤보 상자의 목록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하는 순간 뭐가 생겨나냐면
목록의 위치값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자동적으로. 즉 이런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내가 이걸 선택 딱 하잖아요. 그럼 이게 몇 번째 이게 위치값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이 폼 내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금강저축보험이라는 목록을 선택하면 위치값이 뭐가 되냐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순간 이면에 제로 값이 딱 생겨납니다. 그냥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이해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 녀석들이 쓰는 방식이니까. 그 다음 주택 마련 저축보험은 화면상에는 두 번째이지만 컴퓨터는 항상 위치값을 설정을 할 때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제로 베이스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위치값 뭐 행콤마 10도 마찬가지로 0,0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0, 1, 2, 3, 4라는 값이 생겨나.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금강저축보험을 선택했다 그러면 0값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택마련저축보험을 선택했다면 1값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 선택한 순간 이게 생겨나니까. 그러면 2, 3, 4. 내가 알고 있자. 그러면 선택했으니까 알고 있는 정보죠. 조회 단추 눌렀을 때 이 값은 생겨나야 되는 거고. 이쪽은. 그럼 그 전에 알고 있는 정보 이거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이 정보인데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어떤 규칙이 현재 목록의 위치값에다가 얼마를 다 더해주면 3이라는 값을 다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행번호가 되는구나.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콤보 상자의 이름이 아까 CMB 종류였고요. 상이 바뀌었죠. 점을 찍습니다. 목록 위치값에 해당되는 코드가 리스트 인덱스입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온 것, 자, 처음 나왔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요것만 가지고는 내가 Y다 가져올 행번호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규칙상 3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끝났죠? 자, 납부 총액을 넘겨받아야 될 폼상에 넘겨받아야 될 내용이 txt 납부 총액. 어떻게 하냐고요? 자, 앞에서 읽었던 문제 속에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폼에서 방금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나면 여기 개체 목록에 가서 앞에 보세요. 개체 목록에 가서 또 확인하면 됩니다. 관련 있는 거 딱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나와서 자, 그 다음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점밸류는 기본 속성으로서 생략 가능. 그러면 점밸류 안 쓰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y, 3열에 있는 값. 그 다음에 txt 이자 총액. 점밸류 생략 이꼴 셀스 y, 4. 위에 월락액도 점밸류 생략 가능한 거죠? 예. 그냥 기본적으로 적는 건데 이거 사실 생략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수많은 나를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다 생략해서 적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생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생략은 잘 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생략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양쪽 다 보여드린 겁니다. 적어도 되고 작성하셔도 되고 작성 안 하셔도 된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닫으면 자동 저장이 되고, 자, 보험조회 단축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건강저축보험을 선택하면 값이 얼마? 0값이 자동적으로 생겨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명령이 쭉 순차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리스트 인덱스 목록의 위치값이라고 했죠. 0값이 지금 생겨나 있습니다. 더하기 3을 하면 3이죠. 3이 오른쪽에 있는 값 3이 왼쪽 y에 넘어간다. 그럼 y가 뭘로 바뀝니까? 3으로 바뀌겠죠. 넘겨받았으니까. 그럼 밑에 있는 y도 뭡니까? 3, 3, 3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3,2, 3,3, 3,4 그럼 3,2, 3,3, 3,4에 있는 셀에 있는 값이 다 폼의 컨트롤 값으로 넘어온다. 뭐 할 때? 조회 단추를 누를 때.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비교. 자, 한 번만 더요. 항상 2번 이상 확인. 주택저축보험을 선택했습니다.
주택 적립 보험을 선택하면 목록의 위치값이 뭐? 1이 생겨납니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 그럼 1 더하기 3은 4죠. 4라는 값이 y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y가 4로 바뀝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y도 4,2, 4,3, 4,4. 그럼 어디?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오겠네요. 뭐 할 때? 조회 단추로 클릭할 때 이렇게. 그래서 코드는 그냥 코드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흐름 맥락을 이해하신 다음에 코드는 어차피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면 그 기출문제 같은 거 푸실 때 그 해설서나 정답지에 있는 코드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코드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분명히 뭔가 배우긴 했는데 그 내용은 그게 코드라는 게 내용도 알겠고 한데 코드 단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영어 단어가. 이름을 뭐 네임이라 그러면 이름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뭐고 네임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걸 사전에 가서 찾아보시는 것처럼 정답지 해서 찾아보세요. 왜? 뭐 그걸 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프로그램은 뭐죠? 로직, 논리입니다. 논리.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면 외우기가 쉽지가 않고 수도 마찬가지로 뭐 규칙, 절차, 로직입니다. 함수도.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거고 서식하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다고요? 한번 생각이 들어가는 건 한 번 제대로 해놓으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절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간이 오래 가는 거죠. 그냥 암기하는 거하고는 좀 상이 틀리니까 코드는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제 화면 봅니다. 파일 바꿉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스프레드시트와 이런 폴더 사이에 목록 단추 누릅니다. 요거 클릭. 그리고 기출 따라하기 갑니다. 기출 따라하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최신 기출 없군요. 잠깐만요. 자료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군요. 그러면 다시 파일을 다시 엽시다. 찾아보기. 스프레드시트와 기출문제 사이에 있는 목록 단추면서 이론 그리고 기타 작업 보통 잘 안 해주거든요. 네,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자 보험조회 단추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죠. 자 요거 그대로 쓸게요. 자 Alt F11 그리고 보험 양식 폼 더블 클릭 자 삽입에 죄송합니다. 보기에 도구 상자 그리고 동그라미 형태의 컨트롤 보이세요? 옵션 단추로 갑니다. 옵션 단추 클릭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 드래그 옵션 버튼이라고 합니다. 도구 상자는 닫아 버릴게요. 자 그러면 도구 상자가 선택되어 있죠. 정보 보이세요? 옵션 버튼 네? 선택된 내용의 정보 속성창 보이세요? 이름을 바꿉니다. OPT 남 OPT 남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별 숫자 때 남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저 혼자 할게요.
이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자 맨만 보세요 그냥. 자, 저는 두 개 입력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방금 입력했던 그 컨트롤 선택 FPT 남이죠. 그 다음에 밑에 가면 겉보기 이름, 이건 본명, 겉보기 이름, 남. 이제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제 화면만 보세요. 자, 요거 하나 작업했죠. 자, 제 화면, 그리고 이제 제 화면 보시면 됩니다. 자, 닫을게요. 닫을게요. 자, 보험조회 단추 누르시면 화면에 이렇게 남녀가 뜨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 저런 동그라미 단추가 있으면 선택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상중하도 있고 뭐 이렇게 버튼이 3개가 있거나 등급에 따라. 그럼 보통 3개 중에 1개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남녀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죠. 그럼 폼이 초기화될 때 저기 둘 중에 1개가 선택이 되어져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개념이 뭐냐면, 자, 그래서 Alt F11, 자, 폼 닫으시고 Alt F11, 자, 보험양식 폼이 초기화될 때 값이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아까 목록에 값이 목록에 있는 것처럼. 자, 폼 자체를 더블 클릭. 그럼 초기화될 때, 자, 그 사이에 어디가 되든, 자, OPT, 남의 각점 밸류. 자, 우리가 그러면 보통 이제 저거 선택할 때 이렇게 클릭을 하면 검정 색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택이 안 되면 흰 색깔로 나오고. 맞아요. 그 검정 색깔은 선택이 되어졌다는 의미로 값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true 개념입니다. true. 그리고 값이, 그럼 흰 색깔로 나온 건 선택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고, 뭡니까? false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저 옵션 단추에 대한 값의 작업은 true, false로 합니다. 이렇게. 한 개는 선택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갈게요. 물론 점 밸류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닫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예제 파일이 제가 준비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없군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험 필기 자료 여기 그냥 있는 거 다 받아서 쓰세요. 여기 안에 설명도 다 달려져 있습니다. 필기든 실기든. 자, 그리고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설명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방금 이거 보이세요? 오늘 사용자 정의함수에서 하신 거? 에? 기출 문제라고요. 방금 풀었던 게 그 유형별로 다 배우셨다고요. 자, 각각 5점씩 15점 문제인데 한 개씩 5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폼을 나타내라는 문제입니다. 폼 이름점 쇼, 팡팡 요금 관리점 쇼. 이제 보여야 됩니다. 클릭하면 여기서 분해서 또 초기화되면 구분 기호열 작업 목록 표시하는 거 배웠죠. 그러면 이게 이름이잖아요. CMB 구분점 로소스 이퀄 이중따옴표 셀브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방금 여기 U가 선택이 되도록 하라. 보호자 동반. 그러면 OPTU라고 하는 이름인가 보군요. 가로 안에 있으니까. U.value equal true. 응?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식도 들어가고 뭐 함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f 구문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을 좀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요. 나중에 액세스 끝나고 나면 좀 이제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메시지 박스 표시하는 거 오늘 배웠죠? 메시지 박스. 클릭하는 위치에 가서 종료 단추 클릭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폼을 종료한다. 폼 종료하는 건 무조건 나옵니다. Unload me. 그러니까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가 위에 나타나고 Unload me가 그 다음에 나타나야 돼. 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나와 있는 대로. 그럼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자, 이거 그냥 이거 가지고도 답이 나옵니다. 자, 팡팡 요금 관리 단추. 자, 전에서 본명을 잘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해야 되는데 팡팡 요금 관리 언더라인 클릭 이벤트에 가서 찾아가야죠. 뭐? 팡팡 홈 이름점 팡팡 요금 관리 점 쇼 이렇게. 자, 그 다음 내용 틀리죠. 폼 유저 폼이라고 그랬죠. 네? 언더라인 이니셜라이즈 이벤트에 가서 코딩을 합니다. 어떻게? cmb 부분 점 세일 범위의 내용을 가져오는 코드는 로소스. 자, 그냥 시험 문제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걸 못 외운다고요? 함수는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함수가. 근데 이건 나온다는 보장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 또 opt 뭐 유형이 항상 이런 유형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닫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어디에 가야 됩니까? 종료 cmd 종료 단추가 클릭 이벤트가 일어나는 요걸 여기에 가야 되겠죠. 찾아서. 그러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msg 박스 잠깐 띄우고 여기 보면 날짜와 시간이 동시에 나오네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건 컴퓨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표현하고 VBA 함수 뭐 나오고 이거 함수 외워야죠. 콤마 그다음에 단추 이름이죠. 단추 값이죠. VB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니 생략 가능. 콤마 타이틀 여기 타이틀이죠. 등록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애우면 10점 받는데 지장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코드는 제가 그랬잖아요. 메시지 박스라는 걸 배운 그런 거 어렴풋이 뭐 이상한 형태의 내용을 전달해주는 그런 상자를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가서 그냥 보세요. 찾아서. 영어 단어 익히는데 하루아침에 익혔어요. 몇 번이가 사전을 찾아가면서 반복해서 익힌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반복해서 해서 자꾸 익혀가야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나오는 건 선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2번은 왜 제가 지금 안 보여주냐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는 건데 저런 건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크게 없고 액세스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힘들면 그냥 보고 타이핑 치세요. 왜냐하면 if 구문도 외우셔야 그 구문이라든지 몇 가지는 익혀야 되니까 왜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필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